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요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물 관련해서요, 분양권 거래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조합원 입주권 매매로 확 돌아섰어요. 지금 분양권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일단 조합원들이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를 이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동층향에서 좀 약간 밀리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분양권은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권 거래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 입주권 매매로 확 돌아서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 둔촌주공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공이 돼가고 있는 상태네요. 자, 둔촌주공 최근 시황은 11월 중순경까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 일반 분양자 2년 거주요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지금 돌아가죠, 상황이.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또 한번 하긴 하는데, 일반 분양 거래가 되기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자 일반 분양 형태와 비슷한 입주 시 잔금 조건 조합원 매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로 확 몰린 거죠. 지금 2주 만에 12건 내지 14건 정도,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하나 건 정도는 이렇게 된 건데 상당히 많이 된 거죠.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3,000세대에서 지금 한 건 거래가 되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2주 만에 14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으면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이 자료는 인근 부동산 중개사업소에서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그렇다고 가격대가 많이 움직인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상황 픽스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집중적으로 됐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입주 시 잔금 조건 매물, 계약 시 중도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보다 또 못 미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입주 시점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매도자로서는 양도세 좀 절감 효과를 갖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형편 여건상 저게 되면 또 전세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 좀 싸게 내놓으면 신축 건물이고 첫 분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좀 살다가 여건 되면은 들어오면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괜찮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입주 시 잔금 조건 매물, 이것이 뚜렷지게, 특히 또 84형에서 59형 이하는, 지금 59형 이하는 최근에 지금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59형은 워낙 조합원들에게 이 분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비싸게 나와가지고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합원 입주권 매물 분양한 것이 일단 5%밖에 안 돼요, 84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 84형하고 가격이 1억 정도 차이 날 정도면은 그것이 소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총 세대는 지금 12,032세대에서 지금 현대건설, 현대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해서 컨소시엄으로 된 건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34평하고 25평이죠. 그 이하는 지금 거래가 될 수가 없고, 조합원 매물들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 이하는. 그리고
다 주류가 34평 이상, 34평 이상인데 37평 이상은 다 조합원 입주권이라 일반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없는 거죠. 이 37평 이상은 다 조합원만 있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든지 이 전매도 가능하고 또 전월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유무상 이런 것도 지금 무상 옵션이 거의 1억 된다, 이런 그 메리트도 있는 거죠. 일반 분양은 다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가격 면에서는 좀 상당히 그 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기다렸던 매수자들이 거의 안 된다는 방향으로 기우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탁 돌아섰다. 현장에서 보는 눈이 정확한 거죠. 실제 그 사람들을 접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가 5구형 이하가 매물이죠. 5구형 이하. 예, 임대 매물이 뭐 한 1000여 건 되고 조합원에게는 500여 건밖에 안 돼요. 전체 다 2구형에서 5구형까지는. 그러니까 적죠. 84형은 조합원들에게 3124. 거의 조합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일반 분양에도 1237. 70%는 84형은 조합원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일반 분양에서 5구형 이하는 적고 다 합해도 소형 평수로 3549.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풀린다 하더라도 어떤 그 경쟁 관계는 크게 안 된다. 84형의 경우도 70%는 조합원 입주권이고 30% 정도가 분양인데 가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실제 일반 분양에서도 실거주 측면으로 거의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84형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준다. 이랬을 때 이미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류다 보니까 거의 뭐 실거주 관계이기 때문에 풀어도 매물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매물로 이렇게 돌아선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일단 8호형 초과, 그러니까 이건 다 조합원 입주권 매물인 거죠. 37평 821세대 43평 1349 많죠. 43평은 많습니다. 그 위에 45평 16세대 50평 55평 58평 64평 66평 이건 다 조합원 입주권. 일반 분양이 풀리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물건으로 되어 있죠. 실제 나와 있는 인근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에 대해서 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공인에서요, 오늘 올라온 매물인데요, 12월 21일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권 매물, 조합원 입주권 추천 매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 배치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단지, 여기 2단지, 3단지, 여기 4단지, 여기 5호선 둔천동역, 여기 9호선 둔천 오륜역, 여기 메인상가죠. 백화점급 메인상가, 여기도 9호선 메인상가, 분산상가도 있고 상가가 4개 되죠. 여기 한산중, 여기 이전하려고 했던 뭐 거론되는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없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료인데요.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4.6% 일괄 적용하고 2주비 승계에
추가담보 대출이 안 되고 입주시 분담금 일괄 정산. 예. 5구형 25평이 매물이 거의 나오는 것이 없다가 지금 반짝 두 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매물이 워낙 적은데 좀 가격이 높은 듯해요. 한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8사형하고 한 1억 정도, 평수는 상당히 이건 34평 아닙니까? 이거는 34평 25평 그러면 9평짜리 9평 관계가 나는데 여기는 지금 18억짜리 나왔고 여기 17억 그럼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워낙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뭐 팔려도 좋고 뭐 안 팔려도 그만 아닌가, 이렇게 크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매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억 5천짜리도 있고 17억 4단지 A형 로얄층 남양 조금 분양은 10억대 분양이었는데 거의 6억 5천 또는 7억 정도 이렇게 업된 상태로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나온 거죠. 84형은 그 가격에 비해서 13억대 분양해서 5억 정도 업된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84형을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팍 줄었어요. 이게 적게 나올 때는 한 8개, 많이 팔릴 때, 한때 많이 팔릴 때는 한 7, 8건 매물이 남아있고, 잘 안 팔릴 때, 거래가 안 될 때는 매물이 쌓여있는 것이 거의 한 20건 내외가 되는데 푹 줄었습니다. 지금 10 몇 건 정도로 이렇게 푹 줄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2주 내에 14건 정도가 소화가 팍 된 거죠. 지금 분양권 요거가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은 매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상당히 쌀 거다. 물론 싸긴 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확 몰려들어서 14건이 반짝 수요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단지로 이렇게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가격이 좀 18억대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19억대, 20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각각 그 어드밴티지가 다 있죠. 또 가격이 낮은 것은 가격이 낮은 대로의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큰 문제는 없죠. 4단지에다 D타입, 로얄층, 남양, 층도 로얄층이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난할 거 아닙니까? 남양, D타입이고 4단지라 해야 접근성이 5호선이나 9호선하고 조금 접근성이 조금 적애지만 그렇게 역세권 범위 단지 내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초역세권과 단지 내에서도 초역세권과 역세권 이 가격이 거의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또 좋은 점들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역세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분명한 가격이 1억 정도 내외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확인되고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사항들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면 되고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이 요번에 상당히 잘 나갔죠. 여기 뭐 2단지, 4단지, 3단지도 있고 로얄층, 남양, 동양 이런데 지금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이 계약시 중도금 성격으로 해서 계약시 한 10억 정도, 나머지는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추천 매물도 있고요. 이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한 거죠. 1년 정도 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절감,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전세라도 넣을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상당한 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잔금시,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실제
거래도 많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37평의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일반 매물이 3건 20억에서 23억 3건 나오고 입주시 잔금 조건 요 매물이 21억 5천에서 24억 5건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37평. 그리고 43평이 상당히 매물이 많죠. 43평. 지금 23억 8천부터 27억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도 5건이나 이렇게 됩니다. 25억부터 27억 추천 매물도 있고요. 그 다음 50평 한번 보겠습니다. 50평 매물 27억부터 29억 27억부터 29억 그 다음에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 2건 4단지 대형 평수들이 4단지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소형 평수들이 5호선 9호선 접근성으로 근접해 있는 그렇게 배치가 잘 된 거죠. 64평 39억 한 건 나와 있는데요. 64평 총 분양 세대가 9세대에서 하나가 매물 나온 거죠. 66평 펜트하우스 52억 입주시 잔금 조건 매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워낙 커서 거래가 쉽지 않죠. 헤드라인 공인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